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접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치킨 시키려고 했는데 114에 전화해서 치킨집 물어보고 그 시대가 어렸대. 장하다 군산에 오 저기 있네. 그런 거. 예. 오 대박. 그럼 이어서 이진영 코치의 독한 프로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프로필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면 네. 근데 워낙 성적이 좋으셔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저희 작가들이 준비해 왔을지 보겠습니다. 이름 이진영, 1980년 6월 15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9년 쌍방울 1차 지명된 선수입니다. 군산 상고 시절 투수로도 타자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이진영.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완 파이어볼러를 꿈꾸며 쌍방울에 입단했지만 팔꿈치 수술을 하고 타자로 전향합니다. 팀이 SK로 바뀐 뒤 점차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그는 프로 4년차에 첫 3할 타율 등극, 타격에 눈을 뜨기 시작하더니 2004년 골든글러브 수상, 정상급 외야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해 데뷔 첫 20홈런을 쏘아 올렸음에도 타율은 하향 곡선, 급기야 크고 작은 부상이 신음하며 1루수 병행에 부담까지 떠안습니다. 그럼에도 SK를 왕자로 이끈 이진영은 챔피언의 영광을 뒤로하고 첫 FA에서 LG 트윈스를 선택. LG FA 잔혹사를 끊어내는 활약으로 팬들을 설레게 한 것도 잠시, 놀라운 입당 본능으로 입당 선생, 투땅 카멘 등의 별명을 생산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고요. 드넓은 잠실벌에서도 원근법 무시는 기본,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크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머리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국민 우익수로 불리게 된 WBC 다이빙 캐치 역시 달리다가 머리 무게를 못 이겨 넘어졌는데 마침 공이 글러브에 들어갔다라는 야구계 괴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A LG 잔류를 결정한 뒤 은퇴할 때까지 LG맨으로 남겠다던 이진영의 말은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고 맙니다. 2013년 팀을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고 2014년 캡틴의 역할을 다했지만 2015년의 슬럼프 때문인지 충격적인 40인 보호명단 제외, 2차 드래프트로 KT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팬들은 그를 SK, LG, KT,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거쳤다며 대괄통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모습을 되찾은 그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FA 계약을 3번이나 하며 20년간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소속팀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국제대회마다 일본 격침에 선봉에 선 대갈장군, 상방울의 마지막 선수이자 SK의 창단 멤버였던 최후의 플레이어. 이제는 만렙이었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쪼렙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국민 우익수를 넘어 국민 코치, 국민 감독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독한 프로필 마치겠습니다. 독할 게 없다 근데. 일단 독한 프로필 어떠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고 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일단 처음 야구 시작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내성적인 아이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형이요? 전화를 못해서 짜장면을 못 시켜 먹었다고. 짜장면이 아니라 치킨. 치킨을. 통닭 이제 예전에 통닭이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통닭 좀 시켜줘 먹고 싶어. 시켜 그랬는데 114에 전화를 해서 그 통닭집 전화를 물어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114에 전화하면 일단 여자가 전화를 받잖아요. 여자 안내원이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요? 114에 전화를 하는 것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거기 이제 통닭집 전화번호를 써놓고 그랬는데도 또 이제 또 통닭집에 또 전화를 또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프로 와서도 이렇게 뭐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낯을 가리고 막 그런 게 되게 엄청 심했는데 뭐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호준이 형, 이호준 선배를 만나면서 이호준 선배가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같이 친하게 잘 지내면서 이제 조금씩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야구는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야구는 제가 좋아서 했어요. 야구는 이제 그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자꾸 하니까 좀 제가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로. 근데 봐봐요. 치킨 시키려고 했는데 114에 전화해서 치킨집 물어보고 그 시대가 어렸대요 지금. 야구부 입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야구가 있었는데 그 야구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3학년 때 이제 특별활동? 그걸로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조금 월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감독님이 그 망에 동그란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타이어 그걸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거기 꼬리 넣는 그런 연습을 처음에 시키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10개씩 던져봐라 했는데 뭐 10개 중에 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야구를 이렇게 권유하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월등히 잘했던 것 같아요. 운동에 조금
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군산상고 나창기 감독이 이진영 선수를 군산 남중 시절부터 점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산 남중하고 군산 상고하고 이렇게 학교가 붙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근데- 붙어 있는데도 예, 맞아 많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좌타자니까 예. 배팅을 치면 그 우리 우익수 뒤쪽에 네. 보면 선생님들 그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쪽으로 계속 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 상고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방망이를 이렇게 치냐 못 치게 해라.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습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약간 반항심 있을 때니까 일부러 더 땡겨서 막 넘겼죠.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군산상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기 어떤 선수냐고 가서 좀 보고 와라 좀 못 치게 해라. 네, 넘어오셨더라고요. 네, 넘어오셔가지고 거기 상고 감독님도 쳐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쳐보라 해서 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 조금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연습 타격 때 테니스 못 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인연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저기 군산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조그맣게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군산상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오세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오시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진영이가 그래서 우리가 공 맞을 뻔해서 죽을 뻔했다. 식당 이름 뭐예요? 궁전갈치찜이라고. 공장갈치찜. 여러분 궁전 갈치찜이랍니다. 네. 네,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 몸이 아프셔서 갈치 1m짜리 있습니다. 와 네, 투수 이런 사진은 와.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게 진짜요? 네. 집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갖고 왔지? 심의원님 아주 폼이 좋아요. 어떻게 아주 괜찮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고개도 딱 똑바로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투수랑 이제 타자랑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뭐 140kg 후반대 중후반대 저는 그렇게 던져본 적도 없고요. 네. 저는 원래 그리고 투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투수랑 타자랑 같이 하는데 방망이 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피칭 안 하면 너는 방망이 못 치게 할 거야. 아버지도 투수하는 걸 좀 원하셨고 근데 저 혼자 방망이 치는 게 재밌고 그래서 투수는 솔직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승호라는 이제 제 1년 후배인데 지금 SK 이제 맞아. 승모 군산이. 엄청 군산상고 에이스였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예선전은 제가 다 던져요. 네, 이제 전주고랑 이제 예선을 하면 예선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예선전은 저보고 다 던지라고 하고 막상 이제 본선 서울 올라오면 저는 안 던지는 거예요. 이승호가 던지는 거. 네. 못 던지게 하는 거야. 나는 왜 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투수에 대한 흥미도 솔직히 말하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군산상고 진학 후에는 1학년 때부터 리드오프를 하셨다고. 네, 맞나요? 일본 타자를 제 감독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바로 올라오자마자 다른 선배들도 있었는데 그냥 제쳐두고 주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중견수를 보면서 1번 타자를 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형들도 되게 시기하고 질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인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얘가 그래서 시합을 잘하니까. 나가는구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위에 형들 프로 가는 형도 누구 있어요? 정대현 선배. 네. 대현이 형. 3학년 형들이 야구를 잘해서 저도 이제 1학년 때인데 뭐 이제 공항기 우승도 하고. 그게 군산상고 14년 만에 우승이었는데 네. 수훈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때도 이제 조금 타격 성적이 좋았어요. 그때도 이제 1번 치면서 뭐 인천고랑 이제 결승전에서 그때 이제 김수경 선배 나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네. 대현이 형이 잘 던져서 대현이 형이 최우 선수 받고, 제가 이제 수훈 선수 받고. 우승하고 군산 전체가 난리 났다. 카퍼레이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군산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 잘 안 돼. 그렇죠. 고등학교 우승하고 카퍼레이드까지는 오.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포터 같은 거에 한 차에 3명씩 꽃목걸이 걸고 진짜 그래서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내 전체가 그 프레임카드 있잖아요. 오. 뭐 장하다 군산에 저기 있네. 그런 거. 와 대박. 그냥 저게 이제 그 길인 거예요. 오. 진짜 축제네. 네. 진짜 마을 축제네요. 마을은 아니고 시입니다. 마을은 아니고요. 고2 때는 네. 캐나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협회에서 이진영 선수를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여튼 감독님이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2학년은 중근이, 봉중근, 박기범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2학년이었고 나머지는 다 3학년 형들이었는데 네, 제가 가서 그래도 못한 것도 아니고 잘 하고 왔는데 네, 그런 얘기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선수 중심으로 구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2학년이라 반대했는데 나창희 감독님이 적극 지지해줘서 네, 발탁이 맞아요. 됐다. 그 당시 mem버 중에 우리가 알만한 선수도 누가 있을까요? 그때 최희섭, 아, 네, 최희섭이 형, 그다음에 안치용, 그다음에 누가 있었을까? 이영곤. 봉중근 선수도 네, 중근이가 가서 잘했죠. 가서 이제 MVP 5위 저희가 5위 했는데 MVP를 받았어요. 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미국 미국 안녕하고 가더라고요. 이때 대회에서 MVP 말씀하신 대로 봉중근 선수였고 도루상을 이진영 선수가 받으셨고 4강에서 탈락하긴 했는데 5, 6위 결정전에서 홈런 포함해서 또 3안타. 잘했어요. 이렇게 꽃길만 걸으니 이긴 뭐 아냐고요. 한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쌍방울 입단할 때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쌍방울 입단할 때 투수로 입단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다 같이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는 이제 투수도 하고 타격도 하는데 이제 타격에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스카우트 하셨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팔꿈치 뼈 조각이 발견돼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갑자기 뼈가 걸린 거예요. 그 뼈 조각 떨어진 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용범 트레이닝 코치님이었는데 그냥 누우신 거예요. 그때 쌍방울이 정말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1차 지명 신인 한 명을 뽑았는데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뼈 조각이 걸려서 그러고 이제 자기 본인 책임인 줄 알고 네,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셔서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걸린 거죠. 뼈 조각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딱 있어야 되는데 뭘 하다 보면 움직여요, 뼈 조각이. 그러다 한번 딱 걸려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가자마자 그래 수술을 했는데 쌍방울 팀에서 일본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김성 감독님 계셨을 때니까 일본에 좋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와서 이제 재활 한 달 했나? 그때는 이제 재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한 달 하고 이제 타격하고 하고 있는데 감독님 갑자기 팔꿈치 괜찮아요. 공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한 달 있다. 아니 한 3달 있다가 그래서 피칭하는데 뭐 127, 한 10개 던졌나? 그래서 쳐라. 쌍방울 입단 당시에 팀이 어려웠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로 이진영 선수 제외하고 모든 신인 계약 포기하고 네. 재정 상태 때문에 입단 계약금도 못 준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프로에서 1차 지명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스카우트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김바이 스카우트라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랑 이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계약금을 못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지명됐으니 기대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때 이제 1차 제 동기들 1차 지명들이 거의 뭐 많이 받는 선수들은 한 3억, 뭐 2억 후반 나 그렇게 받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 엄청 큰 돈인데. 내가 대학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때 1억. 1억. 그럼 형 밑으로는 아무도 못 받았어요? 입단은 안 했지. 이거 봐, 또 혼자 살아남았잖아. 이거 봐요, 또 혼자 살아남았어. 정말 조금 많이 되게 열악했어요. 그때 분위기 자체가 다른 팀에서 이렇게 다 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방출돼서 오신 분들, 왜냐면 선수들을 그때 당시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김기태 선배님이나 그다음에 뭐 김현욱 선배님이나 뭐 조규재 선배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금 트레이드 해가지고 다 이제 선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 분위기가 그냥 나도 한 프로 생활 한 5년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꿈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연봉 5천만 원에 5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 그때 그 분위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선배랑 같이 방을 쓰는데
그 선배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또 선배들이 또 트레이드되거나 이제 다시 오면 제가 제일 막내니까 그 제 방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침대가 2개인데 3명이 쓰는 거예요. 처음에 침대를 쓰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시즌 때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이제 빨래나 그런 걸 다 이제 벗어놓으면 다 빨래가 해서 다음날 락카에 걸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쌍방울은 한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선배 것도 형이 다? 다 해야지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3명 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 그 통돌이 세탁기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고 자고 있다가 시즌 때? 시즌 때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빨래 널고 그 정도로 약간 되게 좀 힘들었어요. LG에 입단하신 분들은 이렇게 왕자님들 다 네, 빨래 다 해주고 빨래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SK가 창단이 됩니다. 네. 쌍방울 그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SK 창단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프로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게 SK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력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대 사장님이 안용태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야구장은 이제 도원 야구장을 썼는데 환경은 이제 문학 경기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좀 열악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나 그런 거는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조금 편하게 예, 야구를 할 수 있었죠. 빨래 어떻게 됐어요, SK는? 빨리 해줬어. 쌍방울에서 SK 되면서 아 이건 제일 달라졌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예 180도 바뀌었는데 그냥. 전부 다. 네, 전부 다. 예. 숙소 뭐 빨래하는 네, 거. 이제 숙소도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아파트 세 채를 얻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썼는데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청소 다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엄청 이제 뭐 좋았어요. 우리 저희는 그냥 운동만 하러 가면 되니까. 그럼 팬티는 쌍방울만 입었어? 아, 진짜 궁금했어. 아 진짜로. 진짜 궁금하긴 하다. 팬티랑 이런 거 언더웨어 팬티 고급 언더웨어 쌍방울? 팬티는 못 봐봤고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근데 쌍방울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SK로 팀 이름이 바뀌고 나서 꾸준히 100경기 이상씩 뛰면서 경험을 쌓게 되는데 이때 강병철 감독께서 굉장히 좀 밀어주셨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야구 선수로서 그렇게 지켜봐 주신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은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명히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쌍방울에서 그대로 넘어온 그 팀 전력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는 분명히 선배도 있었겠지만 창단에 맞춰서 이제 이 팀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종범이 형, 최종범, 이호준 이제 그런 형들이 다 이제 젊은 형들이었으니까 그 형들이 3명이 저까지 3명이 별명이 못난이 삼형제예요. 왜요? 야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야구 못하는데 이제 뭐 흔히 이제 감독님 양아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나가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중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강병철 감독님이신 거죠. 당시에 뭐 못난이 삼형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를 못 치면 뭐 해 뜰 때까지 연습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해 뜰 때까지는 솔직히 좀 오바고, 네, 해 뜰 때까지 어떻게? 저희 아파트에 생활할 때 이제 호준 형하고 종범 형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타자 주축 선수들이었는데 못난이 삼형제들이 같이 쓸 때 박승호 코치님이 타격 코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독하게 해야 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 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타 뭐 2개 친 날은 그 선수는 제외인 거예요. 네. 한 번은 이제 호준 형이랑 종범 형이랑 잘 치고 그때 다 똑같이 일할 때였어요. 일할 때였는데 뭐 잘 치는 날이 뭐 있었겠어요. 그러다 잘 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이모가 차려주는 그 아주머니 차려주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시커먼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코치님 밥이 지금 먹고 차 넘어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그러니까 나가서 싱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만요. 네, 나갔어요. 놀이터 가서 이제 변함없이 스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승호한테 이제 같이 승호는 이제 1군 숙소에 있는 거니까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승호한테 전에 승호야 형 지갑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야 그리고 형 좀 거기 앞에 치킨집에 치킨 좀 시켜서 저기 놀이터로 좀 갖다 줘.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치킨 좀 먹다가 스윙하면 너무 이게 막 뭐라 해야 되나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진짜 울며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나 군대 보내달라고. 현역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 빨리 군대 가고 싶으니까 빨리 현역으로 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좀 울면서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너무 그 코치님이 지금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지만 그렇게 저를 운동을 혹독하게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구를 뭐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 거예요. 프로인데 왜 이렇게 시킬까? 그렇게 좀 힘들게 처음에는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모여서 2002년에 첫 3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이제 그게 강명철 감독님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믿고 기다려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워낙에 저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죄송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욕 먹으실 일은 없겠다. 하여튼 뭐 정말 고맙다,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시더라고요. 3할 치기 전에 성적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첫 신인 때 두 번째. 2할 5분 8리, 그다음에 두 번째 2할 4분 7리, 세 번째 2할 8푼, 이제 네 번째 이제 3할 4시즌 만에 이제 3할을 친 거죠. 다 기억하네. 근데 규정 타석을 처음 채우면서 3할을 쳤으니까 그 전까지는 규정 타석이 안 됐었고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타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골든글러브까지 수상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못난이 삼형제였다가 이렇게 타격에 눈을 뜨게 된 건 어떤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야구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양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오는데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볼인가 됐는데 진짜 거의 저기 바깥쪽 땅으로 진짜 꽂히는 공이거든요. 그거를 쳐가지고 안타를 치더라고요. 양치하고 있다 이 칫솔로 이 목젖을 찌르